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은퇴 후의 삶이나 은퇴 준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막상 할 땐 아등바등하느라 벼르지만 정작 직장에서 나오고 나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찾아오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평생 동경하던 제주살이로의 이주를 꿈꿉니다. 고요한 바다와 푸른 오름, 맛있는 음식, 한적한 시골 풍경 사진으로 보기엔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제주로 내려온 뒤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에 부딪혀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실제로 겪은 사례들을 조금 편하게 마치 여러분과 수다 떠는 느낌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혹시 아직 잘 모르고 계셨다면 꼭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1. 제주살이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부른 후폭풍.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시원한 푸른 바다, 돌담길 사이로 펼쳐진 풍경, 게다가 여유로워 보이는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까지. 분명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관광객 입장에선 며칠 정도 여행만 해도 완전히 힐링되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직접 거주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루 이틀 머무를 땐 보이지 않던 현실의 문제들이 가득 떠오르거든요. 사례 1 관광객이 누리는 낭만 vs 거주자의 불편. 제가 아는 김씨 가명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김씨 부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은퇴가 가까워지니 마지막 인생은 제주에서 살자 하고 결심하셨죠. 여행으로 제주도를 갈 때마다 이분들 눈에는 제주의 좋은 면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서 차 한잔 마시고 오름에 올라가 바다를 내려다보고 바람이 솔솔 부는 카페에서 한가롭게 수다 떨고 여기라면 평생 지겨울 리 없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과감하게 제주 한 달 살기를 시작하시더니 결국은 아예 집을 마련해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와 보니 현실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편의시설은 생각보다 제한적이고 물가도 만만치 않고 교통편도 늘 여행객처럼 렌트카만 탈 수는 없잖아요. 일반 주민으로서 버스를 타면 배차 간격이 길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차를 쓰자니 기름값과 주차 문제가 또 걸리고요. 쇼핑하러 가려고 해도 대형마트가 집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래도 서울에서 때깔나게 스시 먹고 다니는 것보다 건강하고 좋지 라고 자부심을 갖고 버텼는데 날이 갈수록 귀찮음이 쌓이고 그간 편하게 이용하던 도시 생활의 장점들이 그리워지더랍니다. 결국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할 생각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해요. 김씨 부부는 지금도 제주의 풍광이 좋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이렇게까지 큰 기대를 품을 일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퇴자에게 만만치 않은 제주의 물가와 생활비.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관광객 입장에선 여행 중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거주자 입장에서는 매달 고정 비용이 꽤나 커질 수 있거든요. 특히 농작물이나 수산물은 현지에서 직거래하면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들 생각하는데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서 실제로는 일반 슈퍼마켓보다 저렴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례 2 밭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박 씨가 겪는 은퇴 후에 나는 한적한 제주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아볼래라는 꿈을 키운 분이셨어요. 사실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리고 쥐꼬리만 한 연금이지만 뭔가 소박하게 살다 보면 괜찮겠지 싶었다고 합니다. 마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텃밭 조금 있고 직접 키워 먹고 남으면 장터에 내다 팔고 그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막상 땅을 사려고 보니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제주도 땅값이 이미 많이 올라 있기도 하고 농지 구입부터 규제, 개발 허가 문제 등등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농사 짓고 싶은데 땅 사기도 힘들고 절차가 복잡하네 하고 겨우 임대한 밭이라도 마련했지만 이웃 농가분들이나 지역 단체에 가입하고 비료나 농기구 준비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니
더는 소박한 삶으로 그치지 않게 됐어요. 게다가 바닷가 근처의 집이라도 구하려면 임대료나 매매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나름대로 저축은 해놨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박 씨도 많이 당황하셨다고 해요. 게다가 제주도에서 편하게 살아보겠다며 내려온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 매년 유동인구가 늘면서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부동산 시장은 더 과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원주민들과의 갈등도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죠. 결론적으로 제주의 아름다움을 누리려면 그만한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3. 지역사회와의 소통,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 제주는 역사적으로도 특수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섬이다 보니 육지와는 사뭇 다른 생활 양식이 존재했고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주자들이 그걸 모른 채 너무 쉽게 여기서 그냥 조용히 살면 되겠지 하고 들어오면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물론 원주민분들이나 선배 이주민분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가 늘 반갑게 맞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특히 사회생활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커서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례 3. 날씨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관계더라. 정 씨가 명는 젊어서부터 혼자 사셨고 사람 많은 곳보다 조용한 곳이 좋아서 은퇴하자마자 제주도로 향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내 성격에 딱이야. 아예 혼자서 해변가 걷고 책 읽고 낚시도 하고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자유를 만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사람이란 게 막상 아는 이 하나 없는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외로움이 극심하더래요. 가끔 친구가 놀러 와주면 좋았지만 모든 사람이 상시로 제주에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 교회든 취미 동호회든 모임에 가입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낯가림이 심해져서 어렵더랍니다. 이미 현지인들의 커뮤니티는 탄탄했고 그 안에 새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분은 육지분이셔? 하고 다가가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가 낯선 사람에게는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존재감이 흐려지고 이러려고 여길 왔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번아웃이 오더랍니다. 심지어 바람 많이 불고 비 오는 날은 우울함이 더 커졌대요.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가을, 겨울철 바람이 세고 비가 많이 오는 편인데 혼자 사는 사람에겐 그런 날이 길어지면 정신적으로 꽤 힘들 수 있습니다. 결국 정 씨는 1년쯤 버티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내가 너무 섣불렀구나. 막연한 환상만 쫓았구나 하고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4. 은퇴 이후 제주살이를 꿈꾼다면 현실적인 팁? 자,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 가면 다 망한다. 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제주에서 좋은 삶을 누리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은퇴 후 살 곳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살기 이상의 체류 경험. 짧은 여행이나 한 달 살기만으론 제주의 모든 계절과 기후, 생활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최소한 4계절을 겪어보는 1년 살기 정도는 해봐야 여기가 나랑 맞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시선과 거주자의 시선은 정말 다르거든요. 예상 생활비보다 여유 있게 예산 편성. 식비, 교통비, 주거비 할 것 없이 적어도 육지에서 생활할 때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을 각오하셔야 해요. 단순히 농촌이니까 쌀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전기, 수도, 난방비 등이 육지보다 더 들 수도 있고 비싸진 물가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어요. 현지인 혹은 선배 이주민과의 소통. 미리 이주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분들이나 실제 원주민분들과 친해지면서 여러 꿀팁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의 관습, 마을 모임, 정보 교류 등은 책이나 인터넷 검색으로만은 잘 안 나옵니다. 사람을 통해 듣고 만나봐야 실질적인 생활 팁을 얻을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망 구축. 은퇴 후 고립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동호회, 마을회관, 혹은 자원봉사활동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용기가 필요하지만 막상 마음만 열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5. 마무리하며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상상할 때 흔히 이젠 스트레스 없는 완벽한 낙원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낙원이란 곳도 결국 사람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 고민, 문화 차이, 자연환경의 불편함 등 온갖 현실적인 요소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라고 해서 전혀 예외가 아니죠. 오늘 말씀드린 김 씨, 박 씨, 정 씨 사례를 통해 느껴지시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아, 나도 저런 상황을 겪을 수 있겠구나. 혹은 그래도 난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면 괜찮겠다. 하는 식으로 생각해 볼 여지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어요.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주도가 꿈의 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쉽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주의 자연과 분위기가 주는 에너지가 좋다. 그걸 감수하더라도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오히려 더 단단한 마음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주도라는 곳이 참 매력적인 곳이라 생각하고 은퇴 후에 언젠가 몇 달이라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선택이든 현실 체크가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퇴 이후의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여윳돈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래서 원하는 이상적인 그림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잘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퇴 후 라이프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 결국 정보 수집과 경험, 그리고 과감한 실천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지금 제주살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을 참고해 보셔서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퇴직 후 인생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상사의 꾸지람,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 스트레스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한 뒤 문을 닫는 회사의 대문 앞에서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동시에 자유로운 인생을 꿈꾸게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그 모든 걱정과 피로를 뒤로하고 라오스라는 이국의 땅에서 단지 월 70만 원이면 왕처럼 사는 삶을 말이에요. 대기업 부장 30년, 퇴직 후 월 70만 원으로 라오스에서 왕처럼 산다. 라는 제목,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은퇴 준비와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질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듯 풀어보겠습니다. 1. 퇴직 후에도 행복은 만들 수 있다. 준비와 도전의 시작.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보낸 어씨는 젊은 시절엔 꿈꿨던 안락한 미래가 현실과는 너무도 달랐던 직장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의 위계질서, 끊임없는 경쟁, 그리고 불안정한 미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어씨는 퇴직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다. 라는 각오로 어씨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해외로의 도전을 결심했죠. 그런데 왜 라오스일까요? 어씨는 은퇴 후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물가가 저렴하고 문화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찾아봤습니다. 라오스는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았죠. 생활비가 한국보다 훨씬 적게 들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주는 여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퇴 후 준비라면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씨의 사례는 그런 고민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쌓인 노하우와 절약 정신, 그리고 자기 삶을 재설계하려는 열정이 결합되어 어씨는 결국 라오스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2. 사례 1. 어씨 대기업 부장, 라오스에서 새 삶을 열다. 어씨는 한국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꽤 안정된 수입과 복지를 누렸지만 점점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야근, 끝없는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결국 퇴직을 결심한 어씨는 자신만의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준비 과정에서 씨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생활비 계산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달리 라오스는 물가가 저렴해 월 70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현지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까지 모두 씨에게 매력으로 다가왔죠. 라오스에 정착한 후 씨는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으로 그는 한때 기업의 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넘어서 진짜 나만의 삶을 즐겼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저녁에는 현지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삶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 사례 이비씨 퇴직 전 재테크, 은퇴 후 꿈의 마을로의 이주. B씨는 55세의 나이에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평생 동안 금융 관련 일을 해오면서 B씨는 자신만의 재테크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항상 중요한 화두였지만 B씨는 어느 날 진정한 행복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B씨는 은퇴 후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마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곳의 저렴한 생활비와 따뜻한 지역사회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라오스 근교의 한 작은 마을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매월 7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생활하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그는 금융 전문가로서의 지식으로 은퇴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그 결과 낮은 생활비와 여유로운 지역사회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는 그의 생활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4. 사례 3cc 창업 도전과 은퇴 후 자유, 라오스에서의 새로운 시작. C씨는 60세에 이르러 기존의 직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죠. C씨는 항상 해외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라오스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곳의 저렴한 생활비와 개방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C씨는 단순히 월 7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생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자신만의 광고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곳의 변화를 이끌 사람이다. 라는 열정으로 그는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열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C씨의 경우 단순히 은퇴 후의 생활비 절감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기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경제적인 자유뿐 아니라 창업가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C씨는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다면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5. 은퇴 준비, 그리고 도전 지금 시작해보세요.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남은 시간을 버티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씨, B씨, 그리고 C씨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은퇴 후의 삶을 설계했고 그 결과 각자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없겠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용기입니다. 은퇴 준비라면 우선 자신의 생활 패턴과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활비 절감 현지의 생활비를 조사해보고 현재의 소비 습관을 바꾸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테크와 투자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 재테크나 투자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도전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도전해 보세요. 작은 창업이나 취미생활, 자원봉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또한 해외 은퇴에 관심이 있다면 현지 문화, 의료, 언어 등 다양한 요소를 미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정보와 커뮤니티를 통해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인생의 막바지 또는 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은퇴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한 단면을 정리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대기업 부장 어씨의 사례를 보면 30년간의 치열한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렇다라는 굳은 결심 아래 라오스라는 이국의 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한 도전이었죠. 물론 이러한 변화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시처럼 한순간의 용기가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 은퇴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그리고 도전의 중요성. 은퇴 준비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재정적 준비일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퇴직 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내면의 성찰입니다. 예를 들어 어씨는 30년간 대기업 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스트레스를 겪어오면서 점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퇴 전부터 라오스의 생활비, 의료 시스템, 문화적 환경 등을 꼼꼼히 조사했고 월 7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은퇴 준비가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만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인생 설계라는 점입니다. 어씨의 사례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매일 아침 현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며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가 쌓아온 커리어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은퇴 전략 사례로 보는 세 가지 이야기.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어씨 외에도 두 가지 사례, 즉 B씨와 C씨의 이야기를 통해 각각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테크의 달인 B씨 경제적 자립과 소박한 행복. B씨는 평생 금융 분야에서 일하며 재테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투자와 자산 분산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확보해왔던 그는 퇴직 후 비싼 물가에 시달리는 삶 대신 라오스의 한 작은 마을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오스는 생활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지역 사회가 매력적입니다. B씨는 매일 아침 이웃들과 얼굴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작은 마을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큰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사례는 재테크와 투자,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따뜻한 교류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 창업 도전가 C씨 은퇴 후에도 도전은 계속된다. C씨는 오랜 광고와 마케팅 경력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단순히 정착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현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로 한 것이죠. 라오스에서 C씨는 소규모 광고회사를 창업하여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작했지만 곧 현지 시장에 맞는 독자적인 전략을 구사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C씨의 도전은 은퇴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창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3. 어씨 자유와 여유를 선택한 삶. 앞서 소개한 어씨의 사례는 그동안 쌓아온 직장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30년간의 대기업 근무를 마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라오스로 떠난 어씨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정신적, 감정적 풍요로움까지 느낄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현지의 여유로운 분위기,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은퇴 준비 팁.
이제 은퇴 준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재정립하라.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왜,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둘째,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라. 은퇴 후의 생활비, 의료비,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인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의 생활비나 환율, 현지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꼼꼼히 조사한 후 나에게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오랜 직장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성장이나 도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취미생활, 자원봉사, 혹은 새로운 학문에 도전하는 등 자신이 관심 있고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뛰어들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활력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현지 정보 수집과 네트워크 형성을 게을리하지 말라. 특히 해외 은퇴를 고려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문화, 언어, 의료체계, 생활 환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보세요. 직접 방문해 보거나 현지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건강 관리에 신경 쓰자. 은퇴 후의 삶을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오스의 경우 온화한 기후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 덕분에 건강관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며 은퇴 후의 삶을 내 손으로 설계하라. 여러분,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값진 기회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서 30년간 일해온 분들이라 할지라도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시피시치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에서 살기 위한 생활비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커리어를 뒤로 한 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과 자유를 찾기 위한 도전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와 계획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두려움 대신 도전을 선택해보세요. 재정 계획, 건강 관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인간관계의 확장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칼럼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전문가의 칼럼 형식으로 풀어본 은퇴 준비와 도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은퇴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도 불안한 은퇴, 왜 그럴까? 내가 현역일 때는 돈 걱정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 연봉 2억도 찍었고 해외 출장 다니면서 호텔 생활에 익숙했지.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싶더라. 59세까지 금융권에서 일했던 김영수 가명씨는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은 고연봉을 받았고 명품 시계 하나 사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탔다. 그런데 은퇴 후 한 달 만에 깨달았다. 돈을 많이 벌었던 것과 은퇴 후 돈을 지혜롭게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많은 사람이 고연봉을 받으면 은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비 수준도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다면 그동안 모아둔 돈도 금세 바닥이 난다. 김 씨처럼 은퇴 후 생활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예상보다 많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오늘은 고연봉 직장인들도
쉽게 빠지는 은퇴 후 생활비 지옥의 3가지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함께 찾아보자. 1. 한 달 생활비 800만 원 줄일 수 없어요. 마이너스 김영수 59세 전 금융업 종사자. 김영수 씨는 은퇴 전 월 1,500만 원 이상을 벌었다. 하지만 은퇴 후 매월 들어오는 돈은 고작 국민연금 120만 원과 개인연금 150만 원, 합쳐서 270만 원뿐이다. 문제는 그의 생활비가 여전히 80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점심으로 스테이크 먹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심 한 끼에 5천 원짜리 국밥을 먹으면서도 고민해요.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연봉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고정 지출이 많다. 비싼 차 리스비, 명품 소비 습관, 해외여행, 그리고 주택 유지 비용까지. 은퇴 후에도 쉽게 줄이지 못한다. 김 씨는 퇴직 후에도 생활비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현실적인 예산을 정하고 소비 패턴을 바꿔야 한다. 은퇴 후 가계부를 미리 써보며 실제 생활비를 파악해야 한다. 자산을 유지하는 것보다 소득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2. 나는 모아둔 돈이 많아서 괜찮을 줄 알았어. 마이너스 이정훈 62세 전 대기업 임원. 이정훈 씨는 은퇴 전까지 10억 원 넘는 자산을 보유했다. 하지만 3년 만에 남은 돈이 4억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매달 은퇴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은퇴할 때 10억 정도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주식에서 몇 번 손실 보고 의료비 조금 들고 자녀 결혼 자금 도와주고 나니까 돈이 반토막 났어요. 특히 고연봉을 받았던 사람일수록 난 돈이 많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한다. 더구나 경제 위기나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 자산이 급감하는 경우도 많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월세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무리한 투자나 과소비를 피해야 한다. 비상자금을 반드시 확보해 놓고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3. 퇴직 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 마이너스 박수진 57세 전 광고회사 팀장. 박수진 씨는 57세에 조기 퇴직을 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 만에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은퇴 전에 연봉이 1억 원이 넘었지만 그 돈을 모으지 못하고 대부분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퇴직하고 1년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근데 그 자유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통장에 돈이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퇴직 후에도 고정 지출이 많고 연금 수령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 결국 박 씨는 재취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50대 후반에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은퇴 후 10년간 필요한 돈을 계산하고 준비해야 한다. 소득이 없어도 유지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 고연봉이 아닌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답이다. 많은 사람이 나는 연봉이 높으니까 은퇴 걱정은 안 해도 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연봉을 받았던 사람도 은퇴 후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가?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은퇴 전에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생활 습관을 바꿨는가?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이 없어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현실을 마주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30년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생활비 지옥을 피하는 3가지 필수 전략.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데도 은퇴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한다. 은퇴 자금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착각하지만 예상보다 돈이 훨씬 빨리 사라진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3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1. 은퇴 후 월급을 만들어라. 수익형 자산 vs 소규모 경제활동.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정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다. 연금이든 부동산 월세든 작은 사업이든 상관없다. 은퇴 후에도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연금 최적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수령하는 전략을 세운다. 수익형 부동산 상가, 원룸, 오피스텔 혹은 농가주택을 활용한 임대 수입을 검토한다. 소규모 경제활동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1인 창업 등 은퇴 후 가능한 경제활동을 고려한다. 핵심은 은퇴 후에도 일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을 만들라. 2. 은퇴 전부터 소비 패턴을 줄여라. 소비 습관 다이어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내 삶의 품격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품격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현금 흐름이 있느냐는 것이다. 어떤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할까? 고정 지출 줄이기 리스 차량, 경차, 오중고차, 골프 멤버십 무료 공원 운동, 비싼 외식 집밥? 집 크기 조정 자녀들이 독립했다면 유지비가 많이 드는 넓은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 불필요한 지출 체크, 구독형 서비스 넷플릭스, 헬스장 등 충동 구매, 명품 소비 등을 점검. 핵심은 나는 은퇴 후에도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필요한 소비와 과시적인 소비를 분리해야 한다. 3. 100세 시대 재취업 가능성을 열어둬라. 현실적으로 60세에 은퇴하더라도 앞으로 최소 3040년은 더 살아야 한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그 긴 시간을 버틸 만큼 충분할까? 만약 돈이 부족해진다면 결국 선택지는 다시 일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60대가 되면 재취업이 쉽지 않다. 높은 연봉을 받던 경력자는 재취업 시장에서 외면받기 쉽다. 체력적으로도 정규직보다 유연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 퇴직 전에 미리 평생 직업 준비하기. 요즘 인기 있는 평생 직업 자격증 활용 바리스타,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직업 상담사, 1인 창업 아이템 고민 온라인 쇼핑몰, 전자책 출판, 강연, 블로그 수익화 등. 퇴직 후 소득형 취미 만들기. 취미가 곧 돈이 되는 시대. 유튜브, 수공예품 판매, 온라인 교육 등. 은퇴 후 일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유지하기. 동종 업계 인맥을 꾸준히 관리해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핵심은 60세 이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라. 결론,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 1.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연금, 부동산, 사업이 있다. 2.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소비 습관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 3.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고 소비 습관을 줄이지 못하고 다시 일하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결국 은퇴 후 생활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은퇴 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계획하기.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구조로 바꾸기.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거나 평생 직업을 미리 준비하기. 이제는 선택의 문제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생계 걱정을 하며 살 것인가?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며 쉬고 싶은 마음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동안의 화려했던 경력이 은퇴 후 삶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음을 깨닫곤 합니다. 새벽마다 일을 찾아 나서야 하는 임원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은퇴 후의 삶이 도전과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이야기로 시작해 은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진실 사례를 통해 배우는 교훈. 사례 1 새벽마다 나가는 대기업 임원. 그 이유는? 김철수 가명 60세 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임원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이후 그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택 대출, 자녀 교육비는 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땐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퇴직금은 금방 바닥났고 연금은 생활비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새벽마다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훈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 2 사라진 명함, 멀어진 인간관계. 박민정 가명 58세 씨는 임원직에서 물러난 후 자신에게 찾아온 고독감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퇴직 후엔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명함이 없어지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사라진 것 같더군요. 결국 하루 종일 집에서 소파에 앉아만 있었어요. 결국 박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급격히 줄어든 사회적 교류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그녀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기만의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3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의 실패. 정호석 가명 62세 씨는 퇴직금 3억 원을 들고 요식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시장 분석의 실패로 2년 만에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내가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면 뭐든 잘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사에서의 경험과 자영업은 완전히 다른 세계더군요. 지금은 가족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나이와 경쟁력 부족으로 고군분투 중입니다. 교훈.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1. 다양한 소득원 마련하기.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연금 외에도 투자 수익, 소규모 자영업 또는 적은 시간으로도 가능한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경제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2. 건강관리와 인간관계 유지하기. 은퇴 후의 삶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신체적 건강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회사와의 관계 외에 개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넓혀야 합니다. 지역사회 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 퇴직이 곧 배움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강의나 지역 교육센터에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마무리. 당신의 은퇴 후를 준비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비참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김철수 씨처럼 경제적 준비 부족으로 새벽마다 길에 나서는 삶, 박민정 씨처럼 인간관계 단절로 인해 고독감을 느끼는 삶, 정호석 씨처럼 준비되지 않은 도전으로 실패를 맛보는 삶,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먼 미래의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 준비가 전부다.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쉬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쉼은 준비가 되었을 때만 진정한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삶의 가장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죠. 오늘은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삶의 함정 왜 준비가 부족할까? 먼저 짚어봐야 할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지 못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아 지금도 바쁜데 나중에 생각하지라는 마음가짐이 결국 발목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퇴 후 삶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1. 경제적 준비 단순한 계산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죠. 처음에는 충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셨나요? 10년 후 지금의 200만 원이 150만 원 이하의 가치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다양한 소득원 마련하기 연금 외에도 투자, 소규모 사업, 프리랜서 일거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상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소비 습관 점검.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한다면 금방 재정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 심리적 준비. 은퇴 후에 자아를 재정립하라.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자아 상실감입니다. 특히 사회적 위치가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죠. 직장에서 누구누구 상무님이었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단순히 아저씨로 불릴 때의 상실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어떻게 극복할까? 새로운 정체성 찾기. 은퇴는 한 챕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 강연 또는 창작활동 등을 통해 퇴직 후의 나를 정의하세요. 사회적 교류 유지.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등에 가입해 꾸준히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그것이 건강관리든 여행이든 새로운 배움이든 목표가 있는 삶은 활력을 줍니다. 3. 건강관리. 몸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다. 여러분, 은퇴 후 삶에서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증, 만성질환, 치매 같은 문제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건강은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꾸준한 운동,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등 간단한 운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균형 잡힌 식단. 나이가 들수록 소식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은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즐기세요. 정기검진. 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해결이 쉽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사례로 보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 사례 1. 철저히 준비한 은퇴 후 성공적인 두 번째 인생. 김영수 가명. 65세 씨는 50대 중반부터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퇴직 전에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는 관련 강의를 하며 매달 일정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준비는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제 자아를 다시 찾는 기회였어요. 이제는 강의하는 삶이 제 두 번째 직업이자 즐거움입니다. 사례. 이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 박민정 가명. 62세 씨는 은퇴 후 모든 기대를 연금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조금만 더 빨리 준비했더라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사례 3. 건강관리의 중요성. 정호석 가명 58세 씨는 퇴직 후 건강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식습관이 무너지고 운동을 게을리한 결과 5년 만에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비가 크게 들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무의미하다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은퇴 후 삶을 빛내는 3가지 핵심 메시지. 계획은 빠를수록 좋다. 은퇴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여유롭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준비는 당장의 노력이 큰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기회입니다. 새로운 목표와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건강은 최우선,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세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어떤 활동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게나마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2번째 인생, 이제 시작해보세요.